절대부등식 설명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절대부등식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배웠던 방정식이나 항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방정식은 특정한 x에 대해 성립되는 등식이고,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x에 대해 성립하는 거,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게 항등식, 이걸 예전에 했었고요. 방정식의 예로 2x = 3이라고 하면 x는 2분의 3일 때는 성립하지만 x가 2분의 3이 아닐 때는 성립하지 않고요. 항등식에 대해서는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여기는 x 값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해도 모든 x의 대입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입니다. 그게 이제 대조되는 게, 항등식이 부등식 응용으로 오면 그게 절대부등식이 되고요. 방정식이 부등식이 응용하면 그 조건부등식이 됩니다. 조건부등식은 2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돼서 x는 뭐예요? 2분의 3 이렇게 돼서 특정한 x에 대해서 성립되는 부등식이 조건부등식이고요. 절대부등식은 모든 x에 대해 성립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 =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게 절대부등식입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의 큰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잠깐 화면 멈출 테니까 이 부분 꼭 필기를 잘 해두세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이에요. 성립. 여기 성립이라고 써두십시오. 모든 x에 대해 성립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 모든 x에 대해 성립되는 식이 항등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정한 x에 대해 성립되는 게 방정식, 특정한 x에 대해 성립되는 부등식이 조건부등식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세요. 됐죠? 그래서 이제 부등식의 증명을 이용한 실수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AB가 실수인 경우는 A가 B보다 크면 당연히 뺀 게 크죠. 이거는 대수롭지 않고요. 2번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3번이 좀 중요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인 경우는 AB가 실수일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거는 둘 다 0인 경우뿐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절대값 A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이것도 0이라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건 AB가 0인 것 뿐이 없어요. 그리고 4번은요, 절대값 A 제곱은 A 제곱이다. 이거 알고 있으셔야 되고, 이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5번도 중요하고요. 둘 다 AB가 0보다 클 때,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될 때 필요충분 조건은 제곱을 해도 성립을 하고 루트를 씌워도 성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을 멈춰 드릴 테니까 필기를 해 주십시오. 화면 멈추세요. 그리고 외워주세요. 됐죠? 밑에 여러가지 절대부등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a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걔가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얘는요? 마찬가지네요. 이건 아니네요. 네, 이거 지우개요. 요거는 옆으로 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밑에 있나요? 있네요. 여기 요걸 잠깐 보세요. 자, 얘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완전 제곱을 해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만 해볼게요. ab가 b제곱이라고 하면요, 자, 플러스만 해볼게요. a제곱이고 무조건 2 쓰고 a 쓰고 2분의 b를 써요. 그리고 2분의 b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을 빼주고 b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 되고, 요거를 계산하면 4분의 3의 b제곱이 돼요. 자, 이 경우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절대부등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2번은
a 플러스 b의 제곱은 0보다 크죠? 그래서 이것도 절대부등식이 되고요. 3번은 공식 기억나시나요? 3번 2분의 1에 가로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됐습니다. 절대부등식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술기하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 뒤에 가서 요거 잠깐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산술기하를 설명하겠습니다. 86페이지 잠깐 넘어갑시다. 86페이지는 이제 복잡한 식의 대소비교라는 개념이 있어요. 복잡한 식의 대소비교. 그건 A에서 B를 빼고 그러면 A는 B보다 크다. 이게 이제 99%가 되고 이것을 증명하지 못할 때는 B로 A를 나눠줘서 그게 1보다 크다. 그러면 뭐예요? A는 B보다 크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밑에 다음 예제가 되게 중요한데요. 예제를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거를 대소비교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A, B가 다 0보다 크니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빼요. 그 다음에 얘를 정리했더니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앞에 게 더 큰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을 먼저 설명할게요. 3번은 두 식을 대소비교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2의 60승 빼기 6의 20승 요거가 0보다 크면 되는데 이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2의 60승 나누기 6의 20승 해요. 걔가 1보다 큰지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지수를 맞춰주는 거죠. 20승으로요. 그래서 6분의 8에 20승인데요. 얘가 안에 게 1보다 커서 얘가 전체가 1보다 커요. 그러면 얘가 더 큰 거다. 2의 60승이 더 큰 거다. 이렇게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아까 화면이 잘렸네요. 그래서 이거 나눠서 1보다 크면 이거 지수로 20승, 20승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쪽이 6분의 8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가 1보다 커요.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필기는 나중에 제가 화면을 멈춰 드릴 거고요. 자, 2번 잠깐 설명할게요. 이거는 얘를 갖고 판단하지 못해서 제곱을 해요. 이것처럼요. 제곱을 하고 아까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고요. 얘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0보다 크네요. 그러면 앞에 게 더 크다고 합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해 두십시오. 자, 화면 멈추세요.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가서 산술기하 여기 필수예제 17페이지는요. 이제 개념원리 쪽을 보는 게 아니라 학교 교과서 쪽을 가서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자, 85페이지 산술기하 설명하겠습니다.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인데요. 산술평균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2분의 A 플러스 B예요. 우리가 이제 점수 계산할 때 이렇게 하죠. 이걸 산술평균이라고 그러고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산술기하면 기하평균 중에서 기하평균이 아래 하 이렇게 외우세요. 작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얘기할 때는 A가 B보다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거의 99%가 산술기하를 쓰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는 산술기하는 이쪽으로 쓰지 않고 이 방식으로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2를 넘긴 거 요거를 외우셔야 되고 중요한 건 등호의 성립 조건이에요. 산술기하를 하는 그 대상 AB가 두 개 같다면요. 요거의 부등식이잖아요.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 요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세요. 됐죠? 이제 코시-슈바르츠 법칙. 자, 이거는 거꾸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ax 플러스 by의 제곱은 x 앞에 있는 놈의 제곱, y 앞에 있는 놈의 제곱에 자기 자신의 제곱을 더한 것보다 2는 작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거꾸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호의 성립 조건 있잖아요. 이 등호의 성립 조건은 어떤 거냐면 슬러시를 쳐요. x분의 a는 y분의 b랑 같고 그 역수 취한 게 등호의 성립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증명이 있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나오니 여러분들 꼭 외우시고 3개짜리가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x 앞에 있는 제곱, y 앞에 있는 제곱, z 앞에 있는 제곱. 그래서 똑같이 코시-슈바르츠 법칙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하고 필수 예제 설명하겠습니다. 화면 멈추세요. 됐죠? 필수 예제 17번 같은 경우는 교과서 쪽 외우고요. 확인 체크 100번, 101번도 굳이 하지 마세요. 예. 자, 교과서 쪽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88페이지 갑시다. 88페이지에 필수 예제 18번입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크다. 걔는 99% 산술기하 평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얘가 0보다 커요. 그래서 요거 산술기하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xy가 8이라고 하니 이 자리에 8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왜 최소값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x 플러스 y는 아래쪽이네요. 지울게요. x 플러스 2y는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잖아요. x 플러스 2y가 요 위잖아요. 근데 제일 아래가 8이에요. 그러니까 x 플러스 2y 최소값은 8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 문제인데요. 2x 플러스 3y는 10이에요.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이거 가지고 산술기하를 써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쓰고, 근데 2x 플러스 3y가 10이라고 하니 10으로 바꿔 끼고 2로 나눴고요. 제곱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xy는 6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 있는데 이게 xy예요. 얘가 6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점이 최대값이 되고, 아까 전에 생각한 요 위니까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화면 멈춰 드릴 테니까 필기를 하십시오. 화면 멈추세요. 됐죠? 자, 그리고요, 필수 예제 19번 설명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9번이랑 필수 예제 20번은 배표를 꼭 쳐주시고요. 되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이건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1대1 수업할 때 설명을 할게요. 자,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면 99% 산술기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전개후 산술기하를 써요. 전개후. 그래서 A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때 대충 요거랑 요거랑 역수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사가 있어서 완전한 역수는 아니지만 역수관계를 만들어진 것끼리 산술기하를 써요. 2배에 AB 이렇게 써요. 그러면 9가 나오고요. 요게 9보다 크다고 했으니 최소값이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등호의 성립 조건은 9가 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산술기하를 하는 구두 대상이 같을 때예요. 그래서 A제곱은 4가 되고 AB는 뭐예요? 양수라고 했으니 이렇게 성립을 해요. 서술형에서 산술기하 나오면요, 이걸 안 쓰면 감점 엄청 돼요. 그래서 꼭 산술기하를 쓸 때 여기 등호의 성립 조건을 꼭 쓰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필수예제 20번 볼게요. 필수예제 20번. 요거는 이제 역수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x-1로 요거랑 역수관계를 만드는 거죠. 완벽한 역수일 필요는 없어요. 만들다 보니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를 하고요. 이 두 개가 산술기하를 써요. 그래서 요거는 4가 되고 4가 돼서 8이 됩니다. 그래서 8보다 이거는 크다. 그래서 최소값이 되겠죠. 최소값이 되고, 등호의 성립 조건 뭐예요? 산술기하를 하는 이 두 대상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등호의 성립 조건이 되고, 요거를 계산하면 x는 2분의 3이에요. 꼭 써주셔야 됩니다. 됐죠?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세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21번 코시-슈바르츠 법칙 설명을 할게요. 코시-슈바르츠 법칙. 코시-슈바르츠 법칙은 쓸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지 xy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쪽으로 와서 x 앞에 있는 놈의 제곱, y 앞에 있는 놈의 제곱, 자기 자신의 제곱을 더한 거랑 곱해요. 그게 얘가 이거보다 작다 이렇게 가고요.
여기를 4를 집어넣고 여기가 25가 되잖아요. 그래서 10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요. 이거를 네모로 쳐서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되고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 네모가 마이너스 10에서 10이니 여기가 바로 4x 플러스 3y잖아요. 걔가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까지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코시-슈바르츠 법칙을 써서 x 앞에 있는 제곱, y 앞에 있는 제곱하고 자기 자신의 제곱을 하는데 요번에는 요걸 구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가 25가 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여기가 25가 되네요. 그러면 얘가 1보다 크니까 얘의 최소값은 1이네요. 됐죠?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발전 문제 22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벽면 사이의 길이가 20cm인 철망을 막는데요. 조심해야 되는 건 철망을 이쪽을 치지는 않아요. 철망을 이쪽을 치지 않아서 여기 이제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놓으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x제곱 y제곱이니까 0보다 크니 얘를 한 산수기를 쓰는데 그 전에 밑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s는 2분의 1 xy예요. 그래서 xy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x제곱 y제곱 얘를 400을 이용해야 되니까 x 플러스 y가 아니라 x제곱 y제곱을 해서 이걸 산수기하러 썼어요. 400이 되고 날려서 200이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벗기는 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xy가 뭐예요? 200보다 작죠? 그래서 200보다 작으니까 200이 때가 최대니 얘가 최대니 2분의 1하는 100이 최대가 됩니다. 맞죠?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